여러분 인천에 가면은 그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좋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획을 하다가 못했는데 매 일요일마다 저희 같이 이제 이 멤버들 기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멤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을 일요일마다 다니면서 그 앞에서 그냥 만나갖고 카페에서 뭐 간단하게 우리끼리 뭐 기도하던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박물관을 한번 싹 돌아보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가진 못했고 가는 곳마다 그냥 뭐 영상을 찍어서 만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민사 박물관 하도 옛날에 만든 거고 아주 볼품없게 만든 거라서 이민사 박물관 하면 예전에 갔던 여기 있다. 2016년에 아마 갔을 거예요. 이렇게 인천에 있는 유명한 카페 같이 모이는 멤버들 중에 하나인데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카페 가고 먼저 이제 저희끼리 뭐 다가와 이런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예배를 드렸고 아주 감사합니다. 인천까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박물관에 가서 이 친구가 써있죠. 이거 진짜 전 예배를 드렸고 아주 감사합니다. 인천까지 이 친구가 우리 사모 교인인데 이 사모가 다음에도 지금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명 시켜버렸고요. 지금 1번, 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여기가 이민사박물관 가면은 우리나라 그 이민의 역사 그런 것들을 잘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 이런 박물관 잘 가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한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한인이 조선이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이니까 처음으로 우리 한인 조선인들이 해외 이주를 시작한 게 1903년이죠. 미국 하와이입니다. 1903년 1월 달에 어디죠? 내립교회인가? 내립교회하고 뭐 그런 데서 교회 위주로 뽑아가지고 갔죠. 당시 이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그 애니깽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른 겁니다. 선인장이잖아요. 선인장. 애니깽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19세기 말 되면은 미국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이제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초반에는 1830년대 초반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갖고 한 50년 정도 중국 인력으로 사실은 그 하와이 사탕수수밭을 했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중국인 배제 법령을 만듭니다. 중국인 안 써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일본 사람을 데려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꾸 불만이 많아요. 임금도 높여달라고 하고 우리 처우 너무 안 좋다. 개선해달라. 파업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력을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 대한제국을 본 겁니다. 조선을.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였던 알렌 통해서 고종한테 허락을 받고 당시 또 이 조선 안에서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갖고 백성들이 사실은 부풀은 이 꿈을 갖고 또 이 모집할 때 과장해서 모집을 많이 했어요. 가면 너무 좋아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근로정신대 끌려가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사실 이때 똑같이 한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 1903년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한인들 모아가지고 101명이 최초로
하와이로 갑니다. 보통 이걸 막 이민의 역사 그러는데 이분들이 갈 때는요 거기서 살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에요. 보통 그냥 일하다가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간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민사 얘기할 때 이 얘기 먼저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가기 전부터 나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민 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요. 또 많이 돌아왔고 실제로도.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그 여건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 이유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일본인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의 그런 이 파업을 사실 파괴하는 새로운 그 뭐랄까 노동력으로 온 거예요. 1905년까지 우리나라가 갑니다. 그러니까 1903년, 4년, 5년, 3년 정도 가는 거죠. 3년간 간 수가 7,226명. 야, 엄청나게 많이 간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남성이 20대 남성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인력이 간 거예요, 많이. 아마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조선에 남아 있다가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괜히 문제가 되겠다, 어디 끌려갈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갔습니다. 대부분은 빨리 돈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죠. 많은 경우. 그러면서 시간이 막 지나니까 나이는 먹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그 사진 신부라고 해서 조선에서 신부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맞선을 하는데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의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진만 보고 와서 첫 만남 갖고 결혼하는데 보니까 뭐야, 너무 나이가 많아.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이 한인 사회에서 이혼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분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대예요, 정신대. 정신대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정신대거든요, 보통. 근데 이분들은 어른이었고 여기서 또 자수성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민사회를 이루면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무슨 피해보상 같은 거를 요구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이분들도 이렇게 당하고 돌아와서 이거 지금 문제 됐으면 이것도 똑같은 지금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민사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여기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독립운동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삶이 어려웠는데 미국과 비교한다기에 어려운 곳이 사실 있었어요. 어디냐면 남미였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되게 감동적인 게 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동포 사회에서 나중에 멕시코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모금해서 막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진짜 고생한 데는 멕시코입니다. 하와이 다음으로 우리가 이민 간 곳이 그 남미 쪽 멕시코를 많이 갔는데, 특히 유가탄 에메켄 농장, 에메켄이라는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니깽이라고 한 거죠. 애니깽. 원래는 에메켄인데. 멕시코 이민은 1905년에 시작됐습니다. 4월 4일 날 1033명 한인들이 갔죠. 다 이것들 갔을 때 계약 맺고 간 거예요. 계약 맺고.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계약 맺고. 그러면 이건 뭐야?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당하게 간 겁니까, 이게? 계약 내용과 달라요. 계약 내용과. 기가 막힌 거예요. 애니깽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장미이 나오는 거.
이 영화가 아마 대종상 받았을 겁니다. 대종상 받고 요 다음에 받은 게 접속,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애니깽 농장. 애니깽이 뭐냐면 애네켄이라고 해서, 이게 우선 그 한문으로는요, 그 입이 용의 혀와 같다 해서 용설란이라고 불렀던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요 입 있죠? 여기가 그냥 막 손으로 잘못했다가는 이 가시에 찔려요. 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선인장 껍질 있잖아요, 껍질, 애네켄. 이 껍질을 다 벗겨 내야 돼요. 응? 그럼 벗길 때 뭐가 나오냐면 아주 질긴 그 섬유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방 만듭니다. 가방이나 뭐 해먹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거죠. 이게 헤네켄.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애니깽이라고 부른 거죠. 뭐 노끈도 만들고요. 또 가방 혹은 밧줄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 깔 때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 힘들고. 실제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소위 불법 체류라고 말하는 분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이 초기부터 보면은 막 요구를 해요. 왜냐면 아니 지금 실업난인데 아무리 공고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온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쓰는 거거든요. 3D 업종에. 이 애니케 노동자도 그런 거예요. 현지인들이 일을 안 했어요, 여기서.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온 건데, 특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속여서 데려온 겁니다. 이런 일인지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속여서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잘라갖고 요 입 갖고 가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약 맺은, 우리 1기 때 가신 분들이 맺은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계약 끝났을 때 보니까 몸은 막 망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고, 돈을 주긴 줬어요. 여기는 그 일본 새끼들처럼 군수 공장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수치마다 적어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긴 줬지만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 또 본인이 노동했던 거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액수. 나중에 이 농장에서요, 한 140명이 탈출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 49명이 죽고. 실제로 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난무했고. 또 탈출해서 여기서 하와이로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일부는 조선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는 여기 있던 분들이 멕시코가 너무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열받아요, 진짜 생각하면요. 어디로 가냐? 쿠바로 가요, 쿠바. 우리나라에서 바로 쿠바로 가는 게 아니고 멕시코에 있던 너무 고생한 그 한인들이 상당수가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으로 간 것이 쿠바입니다, 쿠바. 이때가 1921년. 그러니까 1904년에 가갖고 벌써 한 16년 지난 거니까. 그래도 시간이 꽤 있었죠. 21년 3월 달에 약 290명의 한인들이 쿠바로 다시 한번 이주를 하는 거죠. 당연히 쿠바에서도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사탕수수로 간 거예요, 사탕수수로. 그런데 사탕수수로 갔는데 문제는 국제 설탕값이 완전히 폭락을 하면서 사탕수수 농장들이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다시 또 애니케 농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 애니케 농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사탕수수 이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야겠다 했는데
국제 그 설탕값이 확 내려가면서 사탕수수 농장도 좀 어려워지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쿠바에 있는 에네케 농장으로 가갖고 정착을 하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사진, 여기가 쿠바 마탄사스에 있는 엘 볼로라는 농장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한인촌이 시작이 됩니다. 한인촌 엘 볼로. 이 사진은 그 한인 2세들을 위해서 민성국어학교를 어떻게 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게요, 이민사회가 대단한 게요, 그렇게 힘들게 가서 뭘 하느냐, 꼭 학교를 져요. 학교를 반드시. 그리고 사실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것들이 독립운동하는데, 그 본토에 독립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지요. 돈도 많이 보내주고.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참 이상해. 아니, 임진왜란 때는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10년에 이 대한제국이 망할 때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군인 간에 무슨 싸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얼렁뚱땅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노론 새끼들, 그 정치 새끼들, 정치인들 다 뭐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민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독립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여간 이렇게 쿠바에 남아갖고 이제 쿠바에서 또 우리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1930년대 가면은 경제공황이 딱 오고, 대공황이 오고, 33년에 바티스타 혁명정부가 딱 들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당하는데, 그 유명한 체 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같은 사람들이 쿠바에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게 바로 요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쿠바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인하고 쿠바하고 연관이 있었는데,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딱 끊어지는데, 재밌는 거는 뉴스공장에도 몇 번 나왔죠. 나오고 방송에 나왔었는데, 전 후석 감독, 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죠. 헤로니모. 헤로니모는 독립운동가 임촌택의 아들 헤로니모 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로니모 임. 그 헤로니모 임의 그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 이 쿠바에서의 그 모습을 부르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카스트로와 게베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했던 주역이에요. 우리 그거 몰랐거든요. 그 쿠바 혁명에 주력하면은 카스트로하고 체게베라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헤로니모라는 이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알고 보면은 그 이민사회 통해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민사회 할 때 쿠바를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멕시코까지 많이 알았는데, 멕시코에서 넘어갔던 그 300여 명의 이민자들을 통해 갖고 형성된 그 한인사회, 그런 것들 몰랐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공감 나이트님께서 저 목사냐고요? 목사, 이젠 참 애매해요, 말하기가. 목사가 맞았는데 제명됐기 때문에 제명돼갖고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정체성은 뭐 목사가 맞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헤로니모라는 이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사회처럼 가갖고 적응할 때는요, 정말 다 엄청난 노동 착취, 진짜 힘겹게 1세대들은 정말 힘들게 정착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대단하죠. 지난번에 봤던
근로정신대 소녀들, 군수공장에 대부분 다 끌려갔던, 조선에 있는 군수공장도 있었고 외국에 있는 군수공장도 있었고 일본에 있는, 가서 뭐 이렇게 다 전쟁과 관련된 일들 하는 거죠. 여기는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입니다. 이건 조시시 제 모습이고. 근데 이 아이들 다른 점은 그래도 이민사회에 처음 갈 때는 다 어른들이에요. 성인들. 근데 근로정신대, 일제시대 때의 근로정신대는요, 연령으로 따지면 12살부터 40살까지였지만 실제로 다, 여러분 근로정신대 검색해갖고 사진 찾아보세요. 어른이 있는지. 어른 없어요. 다 10대지. 애들 다 애들이에요. 애들 10대들. 그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만만해. 부르기도 편하고 임금도 안 주고. 공장하고 다친 애들은 평생 그 장애 갖고 사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러지? 다 어른들인데. 이 애들 데다가 쓰는 건 다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케다 마사에 당시 자기의 학교 학생 6명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이제 평생 죄의식에 살면서 그걸 하랬던 요 분. 근데 이분이 조선에 있다가 이제 본국 돌아가갖고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식민지 조선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본국에 갔더니 뭐야, 본국에서도 막 차별이 있어. 천민들 불악이라고 있었고, 또 특별히 조선인들, 제일 조선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차별이 없을까? 지금도 여전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초창기 제일 조선인과 지금 일본 동포하고는 달라요 또.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제일 동포 사회가 대부분 다 조총련, 총련 쪽이었어요. 북한 쪽이 강했죠. 민단은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건데 남한과 약하고 다 조총련 계열이었는데, 북한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일본에서도 민단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고 총련은 조그매지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한일 동포 하면요, 이게 한일 동포와 제일 조선인과 달라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일본에서 그냥 한국 동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별받는 게 아니고 일본 안에 있는 제일 조선인들, 그러니까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심지어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지요. 일본 조선학교 유치원 마스크 배포 제외 차별 논란. 이거는 일본의 사이타마 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확산이 있으니까 관내 유치원 보육원에다가 마스크를 배급을 했는데 조선학교 유치원은 빼버린 거잖아요. 한 50명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을 차별한다 하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동포지만 일본 사회에서 한국 사람과 그리고 조선학교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그 북한을 택한 사람들 아니면 무국적자 같은 경우들이죠. 여기는 뭐 지원을 예전부터 잘 안 해줬으니까. 조선학교라는 명칭. 근데 외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조선학교라고 하지만 이 학교 당사자들은요, 학교를 우리 조선학교는 이렇게 안 해요. 우리 학교라고 해요. 우리 학교. 우리 학교. 기사 한번 볼까요?
교수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9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등 어린이 교육시설 천여 곳에 그동안 비축해놓은 9만 3천 장의 마스크를 시설마다 한 상씩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41명 다니는 조선 초중급 학교 부설 유치부는 100%까지 제외됐다. 야, 41명인데 당국은 조선학교가 시당국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이타마시 관계자가 10일 현지 언론을 상대로 학교 측에 나눠준 마스크를 다른 곳에 전매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비공개로 나온 거죠. 이거 나눠주면 쟤네들 이거 얻다가 돈 주고 팔 거야. 그런 식으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나쁜 새끼들.